경기도와 강원도에 흐르면서 남한강과 함께 한강의 상류를 이루는 북한강은 주변의 다산, 정약용 유적지, 수종사를 비롯하여 국내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북한강은 총 연장 317km, 유역 면적 1834제곱km의 하천으로 금강산에서 발원한 금강천이 강원도 철원군 원덕면에서 금성천을 합친 후 북한강이라는 이름으로 화천군을 거쳐 남류하다가 소양강과 춘천에서 만나는데요. 이후 북한강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홍천군 서성면에서 발원한 홍천강과 합류한 뒤 서류하다가 외서면 청평리에서 조종천을 합친 후 양평군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해 한강을 이룹니다. 북한강은 한강의 지류 중에서 가장 긴 강으로 유량이 풍부하여 댐 건설에 유리하기 때문에 서양강 다목적댐, 화천댐 등 여러 댐이 건설되었고 이로 인해 주변에는 8호고, 소양호 등 여러 호수가 생겼습니다. 오늘날에는 북한강 주변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강 주변 지역들의 역사와 숨겨진 명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북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들이 즐비해 있어 인기가 많은 지역인 경기도 양평군은 북한강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남양주시,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자리한 자연명소인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곳이자 한강의 시작 지점인데요. 북한강의 물과 남한강의 물인 두 물이 만나 하나를 이루는 곳에 삐죽하게 나온 지형의 나루터를 지칭합니다.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어서 강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마치 커다란 호수를 보듯이 고요한 물결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강변 중앙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으며 주위에는 길게 머리를 늘어뜨린 수양버들이 자연의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름다운 수변 환경과 다양한 관광 자원을 만날 수 있는 걷기 명소인 두물머리 물레길도 생겼는데요. 잠시나마 도시를 잊고 자연에 둘러싸여 아름다운 들꽃과 연꽃단지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유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자주 이용되는 곳이죠. 두물머리를 거쳐 북한강을 바라보며 근처 명소를 찾아보면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첫사랑을 서정적으로 나타낸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을 만날 수 있는 곳,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이 있습니다. 유명 문인이 작고하면 그 문인의 제자들이나 혹은 고향 사람들이 문인의 업적을 기리는 문학관을 건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평안남도 대동군이지만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대표적인 실향민 작가로 그의 작품은 소나기뿐만 아니라 카인의 후예, 독짓는 늙은이 등 다수의 작품으로 소박하면서도 치열한 휴머니즘의 정신을 나타냈습니다. 소나기 마을에서는 매일 소나기가 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1시간마다 한 번씩 소나기가 오는데 이때는 소설작품의 소년소녀가 한 것처럼 원두막이나 수수단으로 피해야 된다고 하네요. 소나기 광장은 소설 소나기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주인공들이 자주 만나던 시냇가라든가 징검다리 그리고 야생화들도 있다고 합니다. 소나기 마을은 800평 문학관을 포함해 부지가 약 14,000평으로 축구장보다 큰 소나기 광장이 있으며 주변에는 황순원 소설을 소재로 다양하게 꾸민 산책로도 있는데요.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문학공원으로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강 전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남양주 조안면 마제마을, 예봉산과 웅길산의 남쪽 끝자락,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물가에는 다산 정약용의 생가와 기념관, 문화관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사망한 실학자 겸 정치가로 법과 형사재판 그리고 법의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으며 지리학과 의학에도 일가견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언어학자 건축가로서의 면모도 보였다고 하니 조선시대에 보기 드물게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실학자였습니다. 정약용 유적지는 그가 태어난 곳이자 강진에서 유배를 마치고 돌아와 생을 마감한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검소했던 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여유당이라는 현판을 걸고 살았던 옛집이 복원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중기를 볼 수 있는데요. 거중기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하여 물건을 들어올리는 도구로 수원 화성을 쌓는 사업에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정약용 유적지를 둘러본 후 북한강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대한민국 명성 제109호인 수종사에 도착하는데요. 수종사는 조선 전기인 1458년 당시 왕이었던 세조의 명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세조가 금강산 유람을 하다가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밤중에 굴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울렸다고 했죠. 확인을 해보니 근처에 18나한상이 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수종사는 두물머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경관 전망 지점으로 자연 경관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한데요. 조선시대 때부터 많은 시인이나 화가들이 거쳐가면서 풍광을 시나 그림으로 남겼다고도 합니다. 세조의 오른팔로 알려진 서거정은 이곳을 동방에서 제1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고도 했죠. 또한 수종사는 시절이 흘러서는 정약용이 찾아와 한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차를 마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는 수종사에서 지낸 즐거움을 군자유삼락에 비교할 정도였는데 군자유삼락이란 부모가 다 살아계시고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며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뜻을 지니고 있죠. 경기도를 벗어나 강원도 춘천에 걸쳐 흐르는 북한강을 따라 내달리면 춘천 여행의 1번지 강촌에 도착합니다. 북한강 전경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강촌을 즐기며 이곳의 명소 구곡폭포를 만날 수 있는데요. 9구비를 돌고 돌아 흘러내린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구곡폭포는 그 웅장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입구 폭포에 이르는 오솔길의 경관이 아름다우며 폭포 주변에는 하늘벽 바위 등의 기암이 있죠. 구곡폭포에서 403번 지방도를 따라 발길을 돌리면 의암 류인석 선생 유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의암 선생은 춘천에서 태어나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로 선생의 문화에서 수학한 인물로 호자 의병대장에 올라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의병 활동을 펼친 인물인데요. 의암 류인석은 성리학과 유교의 정통성을 개성한 학자로 일제와 서양 열강의 무력적 침략에 의한 암울한 국내 현실을 통탄하며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타국에 의한 개혁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전통을 지키며 스스로 변화하는 개혁을 꿈꾼 유학자였죠. 의암 류인석 기념관에는 선생의 묘소와 사당, 그리고 유품 등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며 의병의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그중 의병무기 국궁 직접 쏴보기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한 영상으로 북한강의 숨겨진 명소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